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국토부에서 지금 김포 등 풍선 효과가 보이면 즉시 또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 대책이다. 전세 공급 변동 없을 거다. 이거는 그냥 소설을 쓰는 거죠.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요건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왜? 하도 반발을 하니까. 대책을 내놨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규제를 만들고 있다. 이 인간들이. 네, 북진님, 네, 홍인걸님, 박영옥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규제가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3040 부글부글 끓고 있다. 흑수저는 평생 전세로만 살라는 거냐?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금 무지막지하게 열이 받아 있는 겁니다. 현금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40대 이하 무주택자다. 저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40이 안 된 40대 이하 무주택자들이 가장 이번에 큰 피해를 입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특히 3040 세대 흑수저들. 망했다 이제. 6171 대책으로 30대 40대 무주택자가 느끼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21번째예요 이번에 대책이. 한 달 보름에 하나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집값은 계속 치솟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고 있다. 근데 여러분, 뭐 오케이, 좋아. 그래,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토부가 하는 걸 보면요. 이거는요, 무식하면은 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성이라도. 정성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의 이 규제를 보면요. 최소한 해외 사례조차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최소한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집값이 실제로 내려갔고 어떻게 했을 때 실제로 결과가 집값이 올랐는지를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절대로 이따위 정책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떠냐? 선진국은 어떠냐? 특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떠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20대한테도 몇 억의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해줘요. 미국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7, 8 이때 어느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직장에서 내가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급여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 기대 급여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평생 동안 어느 정도 벌 것 같다. 이런 게 대충이지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나 은행에서 이 사람의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람은 한 이 정도 집까지는 몇십 년 후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90%의 대출을 해주면서 10%의 자금으로 집을 사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낮은 금리로. 이때 국가나 은행이 손해를 안 보죠. 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없을 집을 능력이 없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 집을 뺏으면 그만이에요. 막말로. 선진국들은 그렇게 한다. 오히려 대출 많이 해준다.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현금이 많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사회에 진입하자마자 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소득을 대충 계산을 해본 다음에 야, 이 정도 집은 네가 평생에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그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집 걱정을 안 하죠. 내 집 걱정을 안 하죠. 아니 얼마든지 조금만 사례를 알아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젊은 층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성공 사례들 당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집값을 잘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는 집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아니 최근 사례도 있는데 지금 노무현 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문재인이 그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때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금. 이거 바보 아닙니까?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명색이 대통령이 됐거나 국토부 장관이 됐거나 하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을 만들고 뭘 하고 할 때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 이 사람들은.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뭐 일단 무식한 사람이 자리 욕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좀 경멸을 합니다만은, 뭐 그래, 내가 너무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장관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잘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다, 이 인간들은.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노무현 때 다 실패했었잖아, 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나? 그때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로라님, 메롱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저랑 비슷한 또래네요. 김모 씨는 집값도 못 잡은 정부가 대출만 계속 규제하는데 돈 없는 무주택자는 평생 전세로만 살라는 거냐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내년 1월 만기가 되는 전세값도 벌써 5천만 원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내년 1월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값도 5천만 원이나 올랐어. 나 어떡할 거야? 어? 나 이 전세값도 못 올려줘, 나는. 미리 집을 산 친구들과 동료들은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고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데 나는 집도 못 사고 전세 빚만 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뭐 문재인을 찍어줬던 사람인지 모르겠으되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길 과열 지구에서 3억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고, 심지어 회수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된다. 정말 최소한의 시장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막장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공무원들 누구라도 시켜갖고 부동산 몇 군데만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녀 봤으면 절대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미쳤다. 나라가 완전 미쳐 들어간다. 서울 아파트 125만 가구 중에서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3.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96.5%, 거의 뭐 다죠, 다.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3억 원이 넘는데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는 다 이번에 대출 회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막장 정책,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 이거 솔직히 국민들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요, 아니, 우리 동네 부동산 몇 군데만 돌아봤어도 이런 미친 정책은 절대로 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이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고종원이라고 하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40대 이하 무주택 젊은 층이다. 정부는 재건축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서 이들의 내 집 마련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좀 사회주의자인가요? 왜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죠? 집을 시장에 풀어주면 되는데 부동산 규제 풀고 대출 같은 거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0대, 40대, 20대 이런 사람들 선진국처럼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국가가 보증을 서서 대출하게 해주고, 그럼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러면서 반드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해야 주택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시장 가격이 정당하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 대출만 해주고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깔아주고 집을 늘리지 않게 된다고 하면 또 집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집을 더 많이 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믿어라. 이 멍청한 당신들의 머리보다는 시장을 믿어라. 이런 말을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몰랐냐? 민주당 뽑은 집 없는 것들은 평생 그러고 살아라.
문재인의 은혜를 느껴봐라. 이제 전세도 규제한다고 평생 월세살이나 하랜다. 니들이 뽑았잖아. 이러면서 민주당 뽑은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있는데 뭐 다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찍고도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야, 문재인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날로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서민이 많을수록 좋은 집단인데 서민이 많아야 자신들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데 중산층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재집권을 못하는데 국민들이 부자가 되면 좌파가 인기가 없어지는데 당연히 집을 못 사게 해야지. 모두가 공평하게 집 없이 새들어 사는 문재인의 세상에서 살아봐라. 뭐 멍청한 대깨문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핵심이다. 내 집 마련하려는 것뿐인데 정부가 죄인 취급하는 것 같다. 이제야 느끼냐. 너네가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평범한 보수라는 사람들은 2017년 가을부터 알았다. 문재인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특히 이런 규제들을 20번 넘게 내면서 지나간 규제들을 쭉 보니까 다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이번엔 특히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규제를 해서 이 인근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여기도 규제하고, 여기를 규제해서 이 인근 다른 지역이 또 집값이 오르면 여기도 규제하고, 풍선 효과라고 하죠.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 족족 찾아서 거기도 규제하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규제로 만들어 내길래, 그렇게 국토부에서 내놨길래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국토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김현미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분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의 학력을 볼까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입니다. 정치외교학이에요. 경제 쪽 아니에요. 부동산 쪽 아니에요.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현미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 부동산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 정치외교학 학사 출신이다. 경력사항을 볼까요? 새정치 어쩌고저쩌고, 새정치 부대변인, 비서관, 국회의원. 국회에서는 그나마 예결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기획재정위원 간사를 했었고요. 기획재정위원 위원을 했었고요. 예결위 위원을 했었고요. 전략홍보본부장을 했었고요. 국회의원, 비서실장, 전반기 기획재정위원 하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하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았을까요? 이 사람의 경력을 보세요. 뭐가 있어? 학력도 정치외교학. 이 사람의 그 어떤 경력도 부동산이나 국토나 건설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 낙하산이다. 문재인의 낙하산 인사다. 아무나 갖다가 국토부 장관으로 갖다 꽂았다. 문재인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관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보세요. 경력들을 보세요. 다 그냥 그나마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예결위, 기획재정위원회,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력을 볼 때. 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국토에 대해서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그냥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놨어요.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은 박근혜 때는 어땠나? 박근혜 때는 그럼 어떤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었냐? 자, 서승환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바로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서승환. 보세요. 학력부터 볼까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사가 아니라 석사입니다. 뭐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제 전문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 장관. 경력사항을 볼까요? 1996년도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점검위원 건설교통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자원부,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서울특별시 수도발전위원회, 통계청, 한국토지공사, 서울경제센터 자문위원. 보이시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과 과장, 경영대학원 강사, 핀란드 헬싱키 경제대학교, 여기 유명한 데죠.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경제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강사, 한국개발연구원, 보세요. 지역연구 편집위원, 국제경제연구위원,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 질서경제저널 편집위원, 또 있어요. 한국주택학회이사, 여러분. 한국주택학회이사,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지역학회 부회장까지.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송도건설추진단 건설추진단장, 한국지역학회 명예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까지, 제13대까지. 보이시죠? 아니, 건설, 국토, 시, 도시, 경제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앉아야지 정상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한눈에 비교가 되죠. 김현미. 지금 문재인이 임명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었던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 클래스가 다르죠? 클래스가. 웬 아마추어를 갖다가 앉혀놓은 문재인. 완전 경제, 국토, 교통, 도시, 건설 전문가인 서승환. 서승환을 앉힌 박근혜. 박근혜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각 장관, 차관, 행정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았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본인이 또 건설의 전문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잡았던 것도 있지만 박근혜 때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욕을 하고 비판을 하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깜이 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혔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밑도 끝도 없어요, 정말. 아니, 제가 그냥 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도 지금 김현미보다 100배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미.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국토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주식, 부동산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것을 약간 적대시하거나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질투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버는 게 나쁜 겁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내 이웃집 누군가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 누가 피해를 입나요? 내가, 배는 아플 수 있죠. 사촌이 땅을 사서 땅값이 오르면 내 배는 아플 수 있어. 근데 아무도 피해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든, 빵을 사서 돈을 벌든,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죄악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다, 이거는. 피해자가 없어. 어느 동네에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던 뭔가 길이 뚫려갖고 땅값이 올랐어요. 누구한테 피해가 가나요? 좋아진 사람은 있죠. 누군가는 혜택을 보거나 누군가는 좋아졌죠. 그 땅값이 올라가면서. 길이 뚫리면서 길 가까운 곳에 내 땅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땅값도 오르고 나도 다니기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땅값이나 집값이 괜히 오르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반드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거, 부동산이 오르는 거 반드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사 운이 좋아서
난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았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로 바뀌고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집값이 무지막지게 올랐어. 이 사람이 뭐 잘못했습니까? 이걸 왜 국가가 뺏어가려고 하죠? 이 말이 됩니까? 정말 잘못된 생각. 내가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내가 좀 질투는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 돈을 다 뺏어가는 거, 이런 것은 이거야말로 나쁜 짓이다.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 주가가 오르는데, 그 사람 부동산이 오르는데 국가가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처벌적인 세금을 때리려고 하느냐, 이런. 아유, 정말 제가 오늘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갖고 이런 대책들을 보고 제가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정말 제가 오늘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이 궁금해서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나 경제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하겠냐 하는 사람을 앉혀줬습니다. 박근혜 때는. 지금 김현민 보세요. 완전 아마추어다. 그냥 질투심에 눈이 먼 어떤 사람을 갖다 앉혀놨다. 그냥 문재인이 코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는 한은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짜증나는 뉴스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일이 또 있어요. 이거 못지않게 황당한 일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묶음 할인 전 세계 최초로 금지한다. 라면값, 맥주값 줄줄이 오르겠다. 왜? 라면과 맥주들, 맥주 6개 한 묶음, 라면 5개 한 묶음, 뭐 이렇게 해갖고 할인을 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죠.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놀랍게도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을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법. 묶어서 팔지마, 묶어서 싸게 팔지마. 1,000원짜리 라면 5개 묶음 100원도 할인할 수 없다. 이제는 할인하지마. 할인 금지법이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마케팅 규제다. 기업도 피해를 입고 소비자도 피해를 입고 아무도 득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제2의 또 정신 나간 악법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이 올라서 누가 손해보냐? 아무도 손해 안 보지. 정말 바보 같은 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묶음 할인하지마. 이 물건을 묶어서 팔면은 파는 사람도 한 번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득이 돼요. 소비자도 내가 예를 들어서 5+1이야. 5개를 한 번에 사면은 1개를 더 껴줘. 그럼 저는 어쨌든 20%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다. 묶어서 싸게 팔지 마. 왜죠? 왜죠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들죠?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누가 득을 보죠? 손해보는 사람은 있죠. 기업이 손해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국민들이 손해봅니다. 여러분, 누가 득이 되나요? 이런 정말 황당한, 듣도 보도 못한 세계 최초의 막장법. 정말 욕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황당한 어이없는 이 법. 세계 최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이 왔습니다. 묶음 할인 금지법. 싸게 팔지마. 묶어서 싸게 팔지마.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도 싫어하고 모든 전 국민이 손해만 보는 이런 미친 법을 시행을 한다. 참, 마트, 슈퍼, 식품업계 쇼크다. 이런 황당한 법이 왜 나왔냐?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습니까? 아직도 앞으로 강남을 살려면, 강남에 집을 살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묶음 할인도 못 하겠대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짜파게티 하나하나 사야 됩니다. 이제는 묶음으로 5개 한 번에 살 수 있어요. 근데 5+1 없습니다. 이제 맥주도 여러분 보세요. 맥주도 5+1이 있었잖아요. 맥주도 6개 한 대리를 한 번에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국가가 이거를 법으로 금지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이다. 이 법이 왜 나왔냐?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한 재포장 금지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다.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제값을 받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할인은 하면 안 돼. 제값 받아라. 이런 정말 황당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미친 법이 나왔다. 보세요. 1+1, 2+1 금지다. 비매품 증정하지마. 비매품 증정용품을 포장된 제품에서 다시 묶는 것도 하지마. 5+1 햇반도 여러 개 한꺼번에 사면 한 개 껴주죠. 이것도 금지. 1+1 금지.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던,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좋았던 이런 규모의 경제를 국가가 때려 부수고 있다 지금.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법이 오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베스트 댓글이 세 글자입니다. 미쳤나. 아니,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베스트 댓글이 점점점으로 끝나요, 지금. 미쳤나. (2만이) 넘는 추천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쳤나 점점점.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무능한 정부가 또 무능한 정책을 펴는구나.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이면 묶음 포장만 금지를 하고 지금처럼 낮게 5개 사면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왜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의도는 이런 겁니다. 묶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또 기존의 포장 위에 또 덧대서 포장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이게 원래 시작이었습니다. 묶음 할인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포장에다가 한 번 더 감싸는, 묶음으로 한 번 더 감싸는 포장을 하니까 이런 포장을 하지 마 하다가 이런 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얼마나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들고 있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